어차피는 제가 강의 계획을 할 때 그 아두이노 실습도 아예 빼버리고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시간을 어쨌든 쫓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바로 직전에 프로시저 호출을 위한 CPU의 명령어 구조, 이제 명령어만 굳이 따진다면 콜 명령어, 리턴 명령 이런 것들인데 그 명령어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서 함수 호출을 CPU가 실제 지원한다, 구현한다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해가지고 CPU가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해주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단한 예였지만 두 번의 그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지식적인 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이제 몸으로 이해를 해보려면 역시 어셈블리 코드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셈블리 코드가 있을 때 이게 뭐 하는 코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CPU의 명령어 세트,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까 프로시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셈블리 코드만 봐가지고는 스택이니 뭐니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막 스택 포인트를 세팅하는 것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명령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스택에 대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 있으면은 그 CPU가 제공하는 명령어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어셈블리 코드 읽는데 뭐 소프트한 사람들이 어셈블리 코드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여러분이 목적이 어셈블리 코드 읽는 것, 어셈블리 코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어셈블리 코드라는 것이 계속 얘기하지만 어셈블리 코드가 CPU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CPU가 동작하는 하드웨어 메커니즘을 해본다는 거고,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진짜 필요로 가지고 구성하느냐, 그렇게 해보면 완전 밑바닥까지 이야기했죠.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준에서 CPU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는 것은 어셈블리 코드의 동작을 단지 명령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어가 동작하는 방식, 왜 그렇게 점프 명령어, 컨디션 코드, 스택 같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제 더 한 발 나아가서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업을 계속해 갈 때 아마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디버깅 할 때 그리고 프로그래밍 최적화할 때, 성능 최적화할 때 어셈블리 코드 수준의 프로그램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번 이제 연습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도 간단히 계산하는 것, 바로 내일까지 해야 될 걸로 for 루프, 스위치문 이런 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난번 데이터 랩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어떤 주어진 툴을 이용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이제 뜨거워졌는데 좀 재밌게 어셈블리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과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교재를 작성한 사이트에서 제공한 거고요. 저도 해봤는데 나름 과제 자체는 재밌어요. 근데 이제 과제 수행 내용이 결국 어셈블리 코드를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제 제목은 밤랩이라는 것이고 가상으로 우리 머신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폭탄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 폭탄, 이 프로그램에 실행을 시키면 뭔가 사용자 입력 텍스트 한 줄 입력을 받아요. 그 입력이 이 폭탄이 알고 있는 암호와 일치하면 폭탄이 해체가 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폭탄이 터지는 이런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단계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를 6번을 이렇게 연속해서 맞춰야지 이제 폭탄이 암호가 다 맞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소스가 조졌다면, 그 프로그램의 소스가 있다면 여러분이 소스를 분석하면서 이제 맞춰볼 수 있는데, 소스가 없고 바이너리 파일만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실행 파일만.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한번 중간에 했던 것처럼 그 실행 파일을 디스어셈블 하게 되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떤 어셈블리 코드 나오죠. 기계로 바로 분석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 어셈블리 코드,
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어떤 암호를 필요로 하는가 그걸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연습 문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치가 있다보다는 좀 이제 실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딱 디스어셈블된 정적인 코드만 봐가지고는 분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디버거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를 좀 읽어보기도 해야 되고, 아까 실제 이제 프로그램의 동적인 거 정적인 거 얘기하긴 했지만 어셈블리 코드, 디스어셈블리 이런 건 정적인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는 정적인 건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맵에서 텍스트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서 실제 동작을 하면서 디스어셈블리 해서 보는 그 코드 자체는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코드를 보는 거고, 이게 실제로 어떤 암호를 요구하느냐 막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가장 간단한 암호일 수 있는 거죠. 얘가 뭔가 자기가 정의해놓은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인티저 값이 있어요. 그 값하고 똑같은 값을 입력하기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 부분에 뭔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걸 읽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은 어떤 입력을 줘야지 얘가 그걸 이제 통과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어셈블된 정적인 코드만 볼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 코드만 보고 이 프로세스 맵이라는 것은 OS를 실행하는 결정,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차이 알죠? 예. 프로세스 때문에 실제로 실행해야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로는 이제 디버깅을 좀 해야 돼요.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건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도 이걸 디버깅하기 힘들고 GDB라는 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간단한 몇 개만 쓰면 됩니다. 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데 그런 거는 여러분 약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두 장만 본 다음에 바로 그냥 저 실제 하는 걸 이제 따라하기를 해볼 텐데, 이 과제 실행은 지난번 데이터렉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좀 다르네요. 그때 하나 넣었죠. 이 과제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과제 서버를 웹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제 폭탄 하나씩 줍니다. 폭탄 파일, 실행 파일 하나씩 줘요. 그 실행 파일을 분석하는 건데, 불행히도 각자가 다 다른 암호로,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암호를 푸는 방식. 좀 전에 이거 그냥 값만 비교하는 거, 요거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값만 비교하는 거라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입력을 135 이렇게 주게 되면 135를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는 그 값이 맞느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아마 랜덤하게 조금씩 다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암호를 풀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바로 다운로드 하면서 바로 그냥 설명하죠. 중간에 있는 거는 한번 다 여러분 읽어보시긴 해야 될 거예요. 바로 그냥 제가 설명한 것만 해가지고는 좀 이제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스킵했다 하더라도 준비된 강의 자료는 읽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이너리 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일단 그동안의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다 좀 온라인으로 동작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버 주소하고 이게 그 원래 얘 디폴트 웹 서버가 아니라 이 과제를 이용 웹 서버가 따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포트 15213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지금부터 동작을 시켰으니까
직접 폭탄이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냥 일단 하죠.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10 이 사이트 접속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원장한 대로 이거 학번 이렇게 적어서 유저 이름을 적고 이건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적고 서밋 누르게 되면 뭔가 다운로드 될 겁니다. 저희가 1번이 됐네요. 첫 번째. 이게 이제 다운로드 할 때마다 번호가 다 폭탄 번호가 다른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 화면을 뜨죠. 지금 있는 세 사람은 그냥 지금 수업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뜨면 이거는 리눅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기계에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상 머신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냥 그걸 써도 됩니다. 주분투나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냥 그걸 써도 되고, 그게 없다면 학기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제 수업 서버에 4개의 터미널이나 이런 그 시큐어 접속하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운로드를 바탕화면에다가 했는데 어디 가나? 원점 파일이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로컬에 우분투가 있다면 거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라면은 이쪽 서버 쪽으로 옮겨서 작업해야 되는데, 그 슬라이드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SCP, Secure Copy 명령어 같은 거 써서 파일 줬고 자기 유저 이름, 그다음에 서버 주소, 폴더 이름, 디렉토리 이름 이렇게 적으면 코피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밤1이라는 파일로 다운로드 했고 이걸 서버로 옮겼습니다. 서버로 옮겼는데 서버에 보면 밤1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타르 명령어 했는데 보게 되면은 밤1 디렉토리에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실행 파일, 밤 화이어트라는 실행 파일, 밤.c 리딩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고요. .c 소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프로그래밍의 메인 함수만 이 .c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무리 푸는 것도 안 들어있죠. 메인 함수의 구조는 좀 볼 수 있도록 .c는 이렇게 들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같이 거기서 이제 저 지시한 것처럼 과제 게시판에 거기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운을 받았으면 그 번호를 각자 이름하고 다음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이 밤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이 밤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어떻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제가 암호를 모르죠.
모르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봅니다. 아무거나 테스트 넣어보면 분명 틀렸을 테니까 이런 메시지 나옵니다. 하고 폭발됐다 하고 앞으로 노티파이 됐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제 동작합니다. 동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행하고 여기서 맞는 암호를 6번을 계속 연달아 넣게 되면은 이거는 풀리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냥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제 코드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이 서버에 패턴의 실행 내용이 계속 로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M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넥스트 안에서만 동작해요. BOM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넥스트 밖에 가면은 우리 이 서버를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을 못하고,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같은 거에 페이지를 스코어보드라는 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현재 BOM들의 실행 상태가 계속 모니터링 됩니다. 방금 제가 한번 BOM1을 실행시켰거든요. BOM1을 실행시키고 한번 잘못된 암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폭발이 한번 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6단계가 있는데 풀어진 단계 수 그리고 그에 따른 점수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 로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번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이걸 보면서 자기의 실제 이제 점수를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 그 과제의 설계는 이게 이제 정말 폭탄이라는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실행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연습으로 암호를 넣으면은 계속 마이너스 페널티가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접속하는 이제 PC에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머신에서 계속 이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넥스트의 지금 이쪽 구성상 우리 서버를 넥스트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밖에 가서 집에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넥스트의 과제에서는 여기서 본 것처럼 BOM 화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얘는 네트워크 연결을 합니다. 서버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얘는 네트워크 연결 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 나가는데 네트워크 연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잘못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음해도 폭발을 시켜도 이쪽에 로깅하는 서버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함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도 디버거도 조심스럽게 폭발로 넘어가는 단계는 항상 조심을 다루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재미를 주려고 한 건데 작업 환경상 파이어트 프로그램과 같이 줬기 때문에 아마 평소 작업은 그냥 파이어트로 이렇게 쭉 작업을 하고 제출을 실제 프로그램 실행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별도의 그래서 이건 제출물이 없어요. 별도의 제출물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이 넥스트 안에서 이거는 이 서버에서 실행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로컬 유분트에서 실행해도 상관없는데 그때 암호가 다 풀렸으면 풀어진 암호를 가지고 BOM을 실행하면 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씩 타이핑해서 넣어도 되고요. 타이핑해서 넣는 게 귀찮으면은 BOM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을 입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풀 때마다 암호를 텍스트 파일 이렇게 6줄을 쳐두기는 이 텍스트 파일 읽어가지고 실행을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BOM 파이어트로 계속 작업을 하고 한 번 더 30초마다 두 번을 해보시죠. 이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동작은 대충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는 이것도 폭탄이라는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크게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씩 해체할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부여돼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제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input, 문자열 한 줄 입력해가지고서 그 입력받은 문자열하고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암호하고 대조를 해서 맞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1, 2, 3, 4, 5, 6로
main.c 열어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 줄 읽어서 페이스 1 실행해서 맞는지 체크하고 틀리면 바로 끝나고요. 끝나고 맞으면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런 구조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각각의 페이스에 해당하는 함수, 페이스 1 함수, 페이스 2 함수 이걸 분석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과제 자체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넥스트 우리 수업에서는 4단계까지는 맨더토리 필수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단계, 6단계가 그 포인터라든가 스트럭처라든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수업은 안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것조차도 아까 함수의 호출을 실제 스택이라는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걸 봤다시피 우리가 여기 C에서 스트럭처라고 정의한 것, C에서 어레이라고 정의한 이런 데이터를 어셈블리 코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 아마 그거는 수업을 안 했더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수업을 한 거니까 4단계까지를 하면 만점을 보고 혹시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플러스 포인트 보너스로 이렇게 점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체하는 방법은 아무나 넣어서는 아마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것을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디스어셈블리입니다. 이렇게 다음이라는 것을 리눅스에서 obj dum프하고 디스어셈블리 옵션 조성하게 되면 이 비교 코드에 어셈블리로 디스어셈블리 된 것들이 화면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리다이렉션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디스어셈블리 된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거의 머리가 CPU처럼 로직하다, CPU의 로직대로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코드만 보고서도 코드를 여러 머릿속에서 한 줄 한 줄 실행시켜 가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 코드만 보고서 분석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디버거를 통해 가지고 한 줄 한 줄 실제로 실행해 가면서 메모리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들을 쫓아가야지 프로그램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디버거는 거의 우리 프로그램 디버깅하는 수준의 디버거는 아니에요. 이미 프로그램 자체는 버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뒤에서 언급한 몇 개 디버깅 사용 방법만 알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두째 학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는 힌트를 안 줬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힌트입니다. 각 단계가 해석하는 게 암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 프로그램이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하고 사용자 입력한 문자열하고 그냥 스트링 매치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이거고 두 번째 단계는 뭔가 이 프로그램 루프를 돌면서 내가 입력한 걸 계산합니다. 계산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약간 산술 작업을 해. 그래서 그 작업이 맞는지 이런 체크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if문하고 스위치문 우리가 바로 지난번 오늘까지 해야 될 그 과정이 스위치문 해석하는 게 있죠. 아마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스위치문 어셈블리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코드가 어떤 입력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단계가 리커시브하게 호출하는 그리고 스택이 봐야 되니까 스택이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쫓아가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값을 원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거만 빼고 나머지 이 세 개는 6개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문자를 입력하기는 하지만 이게 숫자일 겁니다. 숫자 하나를 입력할 수도 있고 숫자 2개를 입력할 수도 있고 숫자 4개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힌트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자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실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 1단계는 푸는 방법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바로 그냥 제공을 합니다. 답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답은 다 다를 텐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제 체크하는 거. 한번 쫓아가 볼게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일단 어셈블리 코드를 얻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ump.c가 제공되니까 여기는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C를 소스를 열어보면 이게 그 중 일부분인데 공으로서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 앞에 이제 그림을 설명했는데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 단계별로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뭐 이렇게 호출하고 그 앞에는
한 줄, read line, 문자의 한 줄을 읽어서 그 문자에 대한 포인터를 인자로 줍니다. 그럼 이 포인터를 가지고서 이 문자를 가지고서 이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 이후에 이 작업이 보면 리턴 값은 안 가지죠. 안 가지다면 만약에 잘못된 명령을 입력하면은 이 함수 내에서 뭔가 폭발하는 함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얘가 리턴하고 이 단계가 1단계가 diffused 풀렸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줄 가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런타임으로 디버거를 이용해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편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 때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파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이미 봤다시피 기본적으로 디버거를 이용해서 이 소스 코드를 기계 어셈블리 코드를 해석할 때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혹은 거기까지는 안 지나가게 이렇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브레이크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단계의 함수, 그 다음에 폭탄이 폭발하는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두게 되면 중간에 여러분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딱 걸려 있으니까 그때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종료를 하게 되면 서버에는 그러니까 폭탄은 해체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줄 한 줄 스텝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디버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할 때 소스 상에서 한 라인 한 라인 비주얼 스튜디오의 F10이죠. F10 키 눌러가면서 다른 디버거도 비슷할 거예요. F10 키 눌러가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서 하기 때문에 스텝 인스트럭션을 통해 가지고 기계열 명령 한 줄 한 줄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행해 가면서 레지스터 값, 스택 메모리의 값, 또 글로벌 전역 변수 메모리의 값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 정도. 그러니까 스텝 실행하고 이런 레지스터 메모리 값을 참 읽어보는 이 정도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버거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코드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아까 이 작업을 했다라면 꽤 큰 몇 킬로바이트 정도 되는 범.s 어셈블리 소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 중에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은 다 이제 이런 거라고 이미 힌트가 줘줬죠.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실제 이제 암호를 해석하는 거니까 스트링 서치를 해가지고 이걸 찾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거의 아마 이거와 같을 거예요. 단지 이런 실제 주소값들 있죠. 실제 주소값들이 이제 여러분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코드는 같은 코드가 나온 겁니다. 1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이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이 코드를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수업하고 연습 이제 풀어봤던 것들을 6단계 거쳐가지고 몇 번 더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푸시 EBP 스택 저 베이스 포인트 세팅하는구나. 그 다음에 저장하는구나. 여기서는 스택 포인트를 베이스 포인트로 옮기니까 베이스 포인터 값을 세팅하는 거. 그래서 아마 스택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가 메인 함수의 스택일 거고 이게 베이스 1의 스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메인에 old EBP를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아마 ESP는 여기일 텐데 이것을 똑같이 EBP에다가 무브를 하니까 EBP와 E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이게 이제 이 상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트랙트 ESP를 서브트랙트 하죠. 빼죠. 아까 본 것처럼 ESP를 0x18 16띵수니까 16 더하기 8 20 이것도 24네요. 아까 본 것처럼 24만큼 뺍니다. 즉 여기서 24만큼 뺀 위치로 ESP를 조정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move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네 번째 위 스택 포인터가 여기 가리키고 있는데 네 번째 위니까 스택 포인터 위치에서 위에 있는 네 바이트 여기에다가 상수값 0x804A5F0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move EBP의 8 EBP의 8 위에 있는 거는
이거 뭡니까? EBP 여기 있는데 여기로 8 미치는 거 인자죠, 인자. 바로 페이스 1 확실한 인자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메인은 봤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풋 문자열이었어요. 인풋 문자열. 문자열에 대한 이 포인터죠, 포인터. 포인터죠. 문자열 주소를 EAX에다가 넣고 EAX를 여기다 저장합니다. move. 이게 뭐냐면 스택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그 주소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스택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여기죠. 여기에다가 뭔가 인자, 인풋이죠. 인풋에 대한 인풋, 문자에 대한 포인터 값이 주소 값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가 콜합니다. 좀 전에 배웠던 콜. 콜을 하니까 콜하고 이 함수를 부르는 거죠. 이 함수. 이 함수를 부르는데 아마 그 함수의 위치가 이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위치에. 그때 우리 스택을 이제 알고 있죠. 뭐냐면 콜하게 되면 여기에 return address 저장되고 여기서 string not equal 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제 아마 이것도 아마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될 텐데 여기까지 일단 보고 호출돼. 일단 리턴 되는 거 보십시오. 리턴 돼서 이런 데는 여기로 오겠죠. 테스트 테스트 EAX 테스트 명령어는 이거 두 개를 AND를 하면서 실제 AND의 결과는 저장하지 않고 컨디션 코드로 바꾸는 그런 명령어죠. 컴프나 CMP나 테스트처럼 원래 그 컨디션 코드가 산술 연산, 뭐 add, subtract 이런 걸 하게 되면 세팅이 되는데 테스트나 컴프는 실제 연산을 하지 않으면서 연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연산 A가 동작에 의한 컨디션 코드로 세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AND를 합니다. 테스트는 AND를 하는 거죠. EAX 똑같은 값을 AND 합니다. AND를 하고 이 AND 조건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JB, 점프, equal. equal이라는 것은 두 개 같을 때인데 우리 문맥상 뭐냐면 이게 0일 때죠. 0. 우리가 지난번 컴프 할 때, 뭐 그레이트 때,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레이트는 클 때, 작을 때 equal이라는 것은 두 개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두 개가 같은 값, 즉 컨디션 코드에서 이게 0이 될 때, 컨디션 코드가 AND 하게 되면은 0이 될 때가 아니라 뭔가요? 0이 그쵸? 맞죠? 0이 될 때 이 두 개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은 거죠. 근데 이 컨디션 코드가 0이 될 때 이게 이 조건이 맞는 게 됩니다.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EAX 값이, 그러니까 이 AND의 결과는 똑같이 EAX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두 개 다가 아니라 이 값이 0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은 뭐냐면 EAX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EAX가 0이라면 뭘 하느냐? 점프를 합니다. 점프 어디로? 8048B7A입니다. 이렇게 위치 나타내져 있는데 여기는 어드레스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8048B7A 이게 여기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같은 함수에 있죠. 8048B7A 여기입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옵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기로 갑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냐면 콜입니다. 콜이고 다른 데에 있는 함수인데 이름이 explode bomb이에요. 즉 아마 이 함수의 리턴 값에 따라 가지고서 이 함수 리턴 값에 따라 가지고서 그 리턴 값이 0이면 여기로 가서 그냥 리턴하는 것이고 0이 아니면 폭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턴 값이 1인지 0인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눈치가 이제 보이죠. 여기서 이 값하고 이 값을 이 함수에 보시면 이렇게 이 함수에 인풋으로 줘가지고 이 함수의 리턴이 이 함수 리턴을 이 0인지를 체크하는 것이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을 뭔가 가서 다시 조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다시 스트링스 not equal이라는 함수를 또 쫓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아마 또 스트링 서치를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또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좀 이제 써야 되는데 이름도 strings not equal 뭔가 문자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것들을 보십시오. 주어진 거 보면 이 문자였었어요. 이건 입력한 문자였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이런
아까 또 제 주소라는 게 컴퓨터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거 804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런 거 상수값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다? 우리 이런 메모리에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 사실 이 텍스트 여기는 0번지부터 4기가번지까지이기 때문에 0번지부터 있긴 하지만 실제로 OS의 프로텍션 그거 얘기해 가지고서 실제 이 텍스트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x 08048 어쩌고저쩌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요만큼의 그 메모리 위치는 OS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널 0인 거죠. 근데 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0을 넣으면 당연히 한번 널 포인트 데려가는 겁니다. 0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에다가 꽤 큰 거 100, 1000 이 정도를 넣더라도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가 나는 거예요. OS가 요만큼의 영역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값을 본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동작하는데 이런 식의 값을 보면 물론 이런 값을 상수로 줘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상수로. 근데 대부분 다 메모리 주소를 가리켜요. 즉 이런 메모리 주소 두 개를 얘한테 인자로 줘가지고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억지스럽게 점프 연한 것 같긴 하지만 이 문자열하고 문자열 두 개 같은지 비교하는 거 없나? 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이제 잔머리가 없다면 이 코드까지 분석해야 되는 그런 이제 노가다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인풋에다가 얘하고 같은 것을 우리가 인풋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얘의 값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건 여러분은 이제 전혀 느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804A5F0가 있어요. 이것도 혹시 이제 전에 제 OS 수업에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런 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것들의 주소의 어떤 영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대충 정확히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기 텍스트 시작 주소가 8048 어쩌고예요. 804A는 그거 좀 더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주소는 아마 이만큼 어디 있는 주소예요. 힙이나 스택으로 가면 스택은 BF 어쩌고 하는 것도 있기 시작. 스택은 여기 힙 같은 거는 80으로 가더라도 더 큰 숫자가.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알고 있다라면 이것만 보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글로벌 변수, 즉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혀 변수로 뭔가 문자열을 딱 선언해 놨던 거겠죠. 그래서 선언된 문자열하고 내가 입력한 거하고 같은지를 체크하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암을 풀려면은 뭘 체크해 봐야 될까요? 바로 이 주소의 데이터가 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 디스어셈블된 코드만 가지고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변수이기 때문에 정적인 거예요. 얘기했다시피 이건 스택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프로그램에 이 글로벌 변수 텍스트로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파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디스어셈블만 해가지고는 그런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잠깐 힌트가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디스어셈블한 T라고 하는 테이블이라는 뜻인데 T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이걸 디스어셈블 하게 되면 그때는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심볼 테이블이라는 것이 덤프가 됩니다. 화면에 나와요. 심볼 테이블이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그 변수들, 이름들, 말 심볼, 이름들의 어떤 값, 위치가 나옵니다. 그거는 변수 이름도 되고 함수 이름도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덤프에 와서 이제 또 매칭할 수 있는데 좀 용이하지가 않고 이걸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점에서 디버거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텍스트 리눅스 디버거만 바로 예를 들면은 명령 라인에서 gdb하고 바로 그 프로그램 bom이라는 프로그램 쓰게 되면은 디버깅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되고 이거는 글로벌 변수를 참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곧바로 런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참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택이나 이런 걸 참조해 볼 것 같으면 런을 시켜야 돼요.
근데 런 시킬 때는 어떤 위치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잘 걸어놓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냥 쭉 하는 걸 가버리니까. 그래서 뭐 이 경우도 이제 순서는 이렇게 했는데 익스플로드 반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페이스 원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런 하게 되면 문자를 입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기서 제가 테스트라고만 입력하게 되면 여기 페이스 원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있으니까 멈추게 되죠. 이 상태에 디스어셈블 해보면 다시 이제 더셈블 코드가 나올 텐데 더셈블 코드가 나올 텐데 아마 여기서는 아까 봤던 804A5F0 디스어셈블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많이 모른다면 디스어셈블이라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화면에 현재 디스어셈블 코드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04A5F0 디스어셈블 코드는 이런 코드였죠. 이런 코드였는데 804A5F0라는 메모리 위치를 examine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좀 짐작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byte, 인티저가 아니라 string이다라고 이제 옵션을 준 겁니다. 그럼 이 주소를 첨부를 하는데 문자열로 첨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를 첨부를 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문자열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이거는 요걸 확인해 보기가 거죠. EAX에 인풋 주소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EAX가 가리키는 주소에 그게 들어있는 걸 체크해 보면 EAX 값이 얼마인지 이거 적고 EAX 이게 들어가는데 이 주소 804D420 이 주소를 참조해 보면은 테스트죠. 여기서 입력했던 테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을 비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이게 답이기 때문에 이런 유출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단계는 석세스라고 해서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좀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이랑 다양하니까. 이것이 이제 해커들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해커들이 가끔 하는 그거보다는 여러분 좀 우리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상용 프로그램 뭐 코드를 시리얼 키를 넣어야 되는데 시리얼 키를 안 넣고도 동작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나오지 어디 뭐 니리 그룹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뭔가 값을 체크해가지고 그 값이 맞으면 어떤 작업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 텍스트 코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소스는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가지고 텍스트 코드의 일부를 고쳐가지고 그 기능이 수행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잘못된 명령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눈치 봤더니 얘만 맞추면 되잖아요, 사실. 얘 값만 0이면 어쨌든 얘 값만 0이면 여기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거를 쓰게 되면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버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디버거 여러분 아마 해봤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걸 내가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값을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디버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딱 실행 하고 여기 딱 멈춘 다음에 이거 실행하기 전에 이 set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넘어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마치 뭐 풀린 것처럼 동작하겠죠. 그런데 서버는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서버는 이걸 체크를 해서 이건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이 첫 단계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체크되는지 gdb 이렇게 옵니다. breakpoint base 1 하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 입력하고 바로 이제 아까 베이스 1에 브레이크포인트 봤으니까 여기로 갔죠. 확인하기 위해서 베이스 1 함수에 브레이크포인트 불려가지고 이만큼 현재 여기에 멈춰있다라고 그래서 셋업 부분을 작업이 진행되고 이 부분이 베이스 1 값이 좀 다르죠. 아까 이제 예제에서 봤던 코드나 거래 같을 텐데 값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낸다고 했죠. examine하고 스트링으로 하는데
0x804a 8a 제곱. 이게 이제 주소값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 주소값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됩니다. 4, 이것도 방금 여기서 보면 들어볼 수 있죠. 8041으로 적었습니다. 실수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인텔 같은 경우 8048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041이면 접근할 수 없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아마 이 제가 받은 마음 같은 경우는 이 문자열을 집어넣어야지 첫 번째가 풀릴 겁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이제 확인해 보려면 스텝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면은 지금은 여기 여섯 번째 함수 여섯 번째 줄에 있죠. 네, 스텝 하나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줄 하나 지나가 여기에 실행되고 있죠.